안녕하세요, 이민간 규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니시오기 쿠보역에 나와 있습니다. 니시오기 쿠보는 줄여서 니시오기라고도 부르는데, 니시오기에는 작은 골목들이 많고 그 골목 안에 깔끔하고 화려한 프랜차이즈 가게들보다는 개성 있는 개인 가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니시오기 쿠보는 도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인 키치조지의 바로 옆 정거장인데요. 키치조지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잡화점들이 여기 니시오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포들도 많고 옛날 홍대 근처 골목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여기 주민분들도 니시오기의 그런 분위기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유튜브를 보면 한국의 일본식 초밥 등의 오마카세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일본 도쿄에도 한국 요리 오마카세 전문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니시오기에서 당당하게 인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요리 오마카세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최고급 한식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고 가정식 한국 요리에 중심을 둔 평소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요리들을 오마카세 형식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니시오기역 앞에는 이런 개성 있는 술집들이 많이 보이고요. 퇴근하고 역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잔하고 들어가기 딱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니시오기에는 작고 예쁜 카페들이나 레스토랑, 잡화점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유독 이자카야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니시조라고 불리는 이 핑크색 코끼리는 니시오기 쿠보 상점가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니시오기 쿠보는 키치조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 니시오기 쿠보의 월세 시세를 보여드리면 이런 방 2칸짜리 집이 월세 15만 9천엔 정도 하네요. 이제 역 주변도 둘러봤겠다. 오늘의 목적지로 향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니시오기 쿠보역에서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 역세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촬영 날짜가 12월 29일인데 옥돔과 올 한해도 수고 많았고 서로 신세 많이 졌다고 한국 요리를 먹으면서 둘만의 송년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가는 길에 소방관 분들이 소방훈련을 하시는데 소방차가 아니고 소방수레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옹기입니다. 간판도 걸려있지 않은 옹기는 구글 별점이 4.6점인 평판이 좋은 가게이고요. 단골 고객 위주의 예약제로 운영되는 인기점입니다. 일본의 음식점 평가 사이트인 타베로그에서도 상당히 평가가 좋은 가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은 느낌이네요. 저희 채널에서는 일본 요리 음식점들을 많이 소개드리지만 역시 저희는 한국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옹기는 부산 출신의 셰프님이 맛있고 정갈한 한국 요리를 선보이시는 곳인데요. 분위기도 마음이 편해지는 분위기이고 성격 좋고 재미있으신 셰프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왜 주변에 보면 손맛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셰프님이 딱 그런 분입니다. 내부는 이런 분위기이고요. 대부분 카운터석에 테이블이 한 개 있는 작지만 매력적인 내부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요리라고 하면 한인타운인 시노쿠보의 치킨집이나 삼겹살집 스타일이 대표적이지만 여기 옹기는 매일매일 바뀌는 가정식 스타일의 한국 요리를 오마카세 스타일로 내어주시는 독특한 가게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지도를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옥돔은 하회타를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식은 셰프에게 맡겨버리는 오마카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식 메뉴판은 따로 없고 음식은 1인당 6,050엔입니다. 이렇게 주류들 메뉴만 배치되어 있는데 생 막걸리나 한국 증류주, 내추럴 와인 등 한국 요리에 어울리는 주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한국 증류주로 첫 잔을 스타트해보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추사 140에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 스타일로 주문했습니다. 추사 140은 첨가물 없이 충남 예산산 사과만을 사용해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요. 병도 예쁘고 사과향이 은은하게 도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첫 번째 음식으로는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밥이 들어있지 않은 비빔밥풍 요리가 나왔습니다. 밥이 들어가면 배가 불러져 버리기 때문에 밥 대신 간 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빔밥처럼 살살 비벼서 먹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옹기에 은은한 조명을 받아서 색감도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각 정말 맛있게 간이 된 나물들과 참깨 가루의 풍미가 간마와 어우러져서 입맛이 확 돌고 술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나물 이외에도 연근, 열무 줄기김치, 부드럽게 삶아진 멸치도 들어있었는데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도 입 안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각각 뽐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개성 강한 각각의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맛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한국적인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금속 재질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니 묵직한 느낌이 드네요. 저희 외에는 손님들이 다 일본 분들이었는데 정말 즐겁고 맛있게 한국 음식과 술을 즐기시는 게 괜시리 뿌듯하더라고요. 다음 음식은 간장새우장, 건어물 반찬, 사과 골뱅이 무침, 김밥, 전복죽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메인 요리급 메뉴들은 아니지만 은근히 해외에서 접하기 힘들고 종종 생각나는 음식들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새우가 정말 크더라고요. 새우장과 김을 함께 먹는 메뉴인지 여쭤봤더니 새우가 추울까봐 입을 덮어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새우가 큼직하고 살이 통통한 게 실하고 색깔도 예쁘고 아주 먹기 좋게 잘 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고 한입 베어 물어주니 와, 간이 정말 딱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간장의 감칠맛과 통통한 새우살의 풍미가 정말 잘 어우러집니다. 마지막에는 고추의 살짝 매운맛과 향이 남아서 입맛을 더 돌게 해주더라고요. 새우 맛의 클라이막스인 내장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양념은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새우장 레시피는 정말 돈 들이고 사고 싶더라고요. 다음 안주는 한국의 건어물 반찬인데요. 한국에서는 조연 역할의 반찬이지만 일본에 와서 의외로 생각이 많이 나는 반찬입니다. 오징어 진미채 반찬도 부드럽고 매콤 달콤한 게 밥 3공기는 너끈한 맛이었고요. 멸치볶음도 부드럽고 달콤 짭짤한 게 마늘 향도 나서 너무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골뱅이 무침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술 안주 중 하나죠. 옹기의 골뱅이 무침에는 독특하게 사과가 들어있어서 새콤한 맛을 더합니다. 정말 새콤매콤한 게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맛입니다. 쫄깃한 골뱅이도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셰프님이 양념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골뱅이 사과무침 한입 먹고 바로 막걸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생 막걸리를 시켜주었습니다. 발효균이 잘 살아있는지 맥주처럼 가스가 나오는 이 생 막걸리는 한씨의 생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일본에서 제조되는 생 막걸리입니다. 한국인 사장님께서 물 좋기로 소문난 야마나시현에서 좋은 재료로 매일매일 소량 생산만 하시는 막걸리입니다. 소량 생산이다 보니 취급하는 가게가 많지 않은데 여기 옹기에서는 이 막걸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뭔가 궁예와 왕건이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의 술잔도 멋지고요. 이 한씨의 생 막걸리는 이 막걸리만 찾아 드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도 일본에서 유통되는 막걸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옥돔은 세상의 모든 술 중에서 이 생막걸리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네요. 생 막걸리와 함께 골뱅이 무침을 단숨에 비우고 이번에는 김밥입니다. 김밥도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소풍날 어머니께서 싸주신 자극적이지 않고 정성 가득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녹그릇에 든 전복죽입니다. 버섯과 전복 내장 맛이 조화로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전복죽이었습니다. 위에 뿌려진 파래김 가루도 은은한 향을 더해서 좋더라고요. 버섯 향이 너무 좋아서 셰프님께 여쭤보니까 버섯은 느타리 버섯으로 맛을 내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음식들도 생 막걸리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문득 저도 저런 셰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굴전과 겉절이 김치입니다. 플레이팅도 심플 명료하고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굴전의 그 고소한 냄새가 빨리 입에 넣어달라고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겉절이 김치를 맛보았는데요. 제대로 된 한국식 겉절이는 일본에서 맛보기가 정말 힘든데 젓갈 향도 제대로 나고 아삭한 게 진심 인생 겉절이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굴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굴카츠인 바삭한 카키 후라이도 맛있지만 저는 이렇게 폭신한 겉면의 굴전을 더 좋아합니다. 한입 먹어보니 굴의 풍미와 계란 튀김옷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우러집니다. 굴전은 겉면은 노릇하게 잘 조리되어 있었고 속은 완전히 익었다기보다는 따뜻하게 잘 조리되어 있어서 굴의 풍미를 잘 살리신 느낌이었습니다. 굴전 한입, 겉절이 한입, 이거 굉장히 좋은 조합이네요. 막걸리가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옥돔도 굴전과 겉절이
생막걸리의 조합이 너무 좋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굴전은 겉절이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옹기의 천장에는 이런 대들보 같은 것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 한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술은 홍초 사와입니다. 홍초는 한국 대표 음용식초인 청정원의 제품이고요. 일본에서 홍초나 미초 같은 한국의 음용식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탄산수와 술, 홍초를 섞어 마시는 술 메뉴입니다. 새콤하고 달콤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과 먹어주면 참 좋더라고요. 옹기는 색깔부터 매력적인 내추럴 와인도 취급을 하고 계신데요. 셰프님이 내추럴 와인이 한국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셰프님이 손님분들께 내추럴 와인도 추천해드리고 내추럴 와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시는 게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 요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치킨입니다. 치킨 종류는 왼쪽부터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마늘 간장치킨으로 3가지 종류였습니다. 닭 날개 부위가 먹기 좋게 손질되어서 먹음직스럽게 튀겨져 있습니다. 튀김옷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물결 무늬의 튀김옷이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먼저 후라이드 치킨으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닭 날개 부위를 먹기 좋게 손질을 해 놓으셔서 발라먹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바삭하고 밑 간도 잘 돼 있어서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튀김 정도도 아주 적절하게 튀겨져 있었고 저희가 시킨 홍초사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마늘 간장치킨인데요. 마늘종 장아찌의 간장 양념을 간장치킨에 활용하신 모습입니다. 마늘종 장아찌의 마늘 간장이 튀김옷에 잘 배어 있어서 마늘 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간도 많이 세지 않고 치킨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치킨무 대신에 이 마늘종 장아찌도 치킨이랑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치킨의 왕,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은 닭의 허벅지 부위였고요. 양념치킨의 양념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양념이 많이 맵지 않으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뭔가 어릴 때 부모님이 특별한 날 시켜주시던 처갓집 양념통닭 같은 추억의 맛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옹기는 맛도 맛이지만 셰프님들이 이야기도 정말 재밌게 잘하시고 세세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방문하신 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술은 다른 손님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던 내추럴 와인입니다. 저는 내추럴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영상을 찍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병까지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병도 뭔가 일반 와인과 달리 투명하고 스타일리시한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내추럴 와인을 마셔보니 주시한 느낌과 산미도 있고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셰프님 말대로 간장, 고추장,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 요리들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내추럴 와인도 많이 즐겨 마셔주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국물 불고기와 보리밥과 반찬입니다. 불고기 냄새가 이미 침샘을 폭발시켰고요. 국물 불고기에는 미나리를 곁들여서 색감과 향을 한층 보강하신 느낌입니다. 국물과 함께 곁들여 먹을 보리밥도 있고요. 반찬은 왼쪽부터 명란젓, 명이나물, 깍두기였습니다. 불고기에는 들깨가루가 올라가서 향긋한 냄새도 나고요. 전복죽에서처럼 느타리 버섯을 사용하신 모습입니다. 한 입 먹어보니 양념의 맛이 과하지 않지만 싱겁지도 않게 딱 너무 좋았고 미나리의 향도 향긋한 게 불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고기는 얇지만 약간 씹는 맛이 있는 게 차돌 양지 부위를 사용하신 것 같았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잘 느껴졌고 미나리와 버섯의 향이 감도는 양념도 마지막까지 입 안에서 고기를 잘 보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옹기의 셰프님은 양념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국물에 보리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맛있는 양념엔 밥이 빠질 수가 없죠. 고기 먹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반찬들을 얼른 집어 먹어주겠습니다. 와, 이 옹기 깍두기 정말 맛있습니다. 보통 일본 무로 깍두기를 만들면 수분이 많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옹기 셰프님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단단한 식감에 씹는 맛도 완전 한국 무 느낌이고 발효 정도도 너무 맛있게 익어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손꼽게 맛있게 먹은 깍두기였습니다. 이 보리밥에 톡톡 터지는 듯한 식감도 불고기 양념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명란젓도 껍질을 다 제거하시고 쪽파와 참깨, 마늘, 참기름 등으로 맛을 내신 것 같았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명이나물도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셔서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명이나물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보리밥을 좀 더 놔주시더라고요. 저의 탄수화물 사랑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셰프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한국 들깨가루로 만드신 페이스트가 들어간 크래커 샌드와 유자차입니다. 들깨 페이스트 크래커는 한국적으로 달고 고소하면서 희한하게 건포도의 향도 조금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셰프님께 여쭤보니 건포도는 들어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아마 꿀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깨가루가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될 수 있다니 땅콩크림보다도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매력적인 들깨 페이스트입니다. 옥돔도 극찬을 하면서 먹어주는 중입니다. 유자차도 유자를 많이 넣어서 달지 않게 만들어주셨는데 들깨 크래커랑 먹기 딱 좋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다들 이 온기를 애정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만 알고 싶은 가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셰프님들, 오늘도 맛있는 요리와 친절한 접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볍게 완식하였습니다. 정말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가게이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이 일본까지 오셔서 한국 요리를 드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도쿄에 이런 한식 레스토랑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술을 좋아하시는 한국분들이 일본 지인분들 모시고 가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